이 서울 여의도 의사당 주변만 100만 명이에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인파가 오늘 몰렸습니다. 이 내란 수괴범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이 배신자 한동훈이 결국에 국민의 손을 잡지 않고 내란 수괴범 윤석열의 손을 잡았어요. 윤석열은 오늘 당장 대통령 직무에서 배제될 위기에서 벗어났죠. 윤석열이 신의 한 수를 던졌습니다. 한동훈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권력을 분점하겠다. 너한테 나눠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것을 한동훈이 받은 겁니다. 진짜 비겁한 자입니다. 당장 체포해야 되고 대통령 측에서 배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 욕심에 대통령 욕심에 한동훈이 국민을 배신한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먼저 오늘 결정적 순간부터 볼게요. 이 탄핵안이 부결되는 순간 이 우원식 의장의 표정이 재밌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김건희 특검법 발부되잖아요. 저는 불기됐어요. 부결됐나 보구만. 심각하잖아요. 사결됐나?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최규진 기자. 를 확인한 바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은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합니다. 한동훈이 이놈이 나쁜 놈이죠. 국민을 배신했다니까. 할 것 같이 하면서 결국에 딜 쳐가지고 뺏어낼 건 윤석열한테 다 뺏어내요. 국민의힘이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빼고는 다 투표조차도 않고 다 도망갔어요. 처음엔 안철수만 남아있다가 김혜지, 김상욱 순서대로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2명은 추가로. 김상욱은 투표는 했지만은 이 윤석열 탄핵에는 반대표를 행사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100만 명의 성난 국민들이 보이지도 않는가 봐요. 내란죄 수괴범을 두둔하는 국힘당은 지금부터는 민주적 정당이 아닙니다. 그것들도 이 정당 해산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윤통이 한동훈 대표한테 권한을 위임했다. 모든 권한을 줬다. 대통령은 오늘로써 모든 주도권을 상실했다. 책임 총리제, 임기 단축 개헌 등 가능성이 높다. 자, 한동훈의 수는 이거예요. 이 작자는 지금 윤통을 탄핵시키면은 범죄인 건 알아. 위헌이고 위법이야. 국민한테 총뿌리 갖다 들이대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했잖아요. 위법이라고. 군대 한 500명 밀고 들어와가지고 안 된다고 아는데 지금 당장 탄핵하면 대통령 선거 지금 당장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잖아. 내가 못 이겨. 세 더블 차이나 지지도가. 지금은 아니야. 우리가 민주당한테 정권 넘겨줄 수 없어. 위헌을 위법한 건 알지만은 어쩔 수 없어. 그냥 권력 당장 윤통 다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나한테 다 넘겨. 이 딜을 친 거예요. 이게 먹힌 거라고. 윤통이 회견하는 거 보세요. 잠시 한번 이거 보고 갈게요. 중요한 겁니다. 윤통이 비실비실 웃으면서 미친 듯이 웃어요. 이 계엄 선포해놓고 미친 작자가. 그리고 나서는 1시간 반 동안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합니다. 사과 내용이 없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시 웃는 거 보세요. 쪼개면서.
저는 12월 소, 존경하는 소름 국민 돋지 않아요? 여러분, 실시 쪼개면서 웃잖아요. 존경하는 미쳤다니까. 국민 여러분, 나 미쳤다고 하잖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민한테 총부리를 갖다 댔어요. 미친 작.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계엄 요구 해제를 1시에 했는데 이 3시간 반 동안 버틴 거야. 용산 저기 합참에 용산 대통령실 바로 옆에 합참이 있는데 거기 지하 벙커로 지하 연결 통로로 해서 갔답니다. 가서 노발대발 역정도 내고 3시간 내내 저항하려고 만지작거렸어요. 군대도 추가로 동원하고 국회 한번 다시 한번 밀어볼까라는 밀어 붙여버리니까 다시 점령할까 여러 엄청난 생각들을 한 겁니다. 3시간 반 동안 저항을 한 겁니다.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안 되니까 다 거부하니까 철수한 거예요.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작자. 절박해서 대통령으로서 절박해서 계엄 선포했다는 게 말이 돼요? 계엄 해제 요건도 없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절박해서 했으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의 계엄 선포는 아무 문제 없는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데 대해서 송구해야 돼. 계엄 요건은 아무 문제 없어. 지 생각에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지금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대요. 이 작자는. 근데 국민이 불편해서 송구스럽다.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놀라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이게 사과문이 아니라니까. 내가 계엄 요건이 안 되는데 왜 잘못 욕심에 해서 사과한다고 해야지. 내가 절박해서 대통령도 절박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하지만 국민을 놀라게 해서 사과한다는 게 말이 돼? 관련하여 미친 작자가.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게 돼. 그럼 당장 수사 받으라고 검찰한테 쫓아가서 당장 구속해야 된다고. 임기 단축하겠다는 얘기도 한마디도 없어요. 이 회견문에. 시간을 벌어서 또 계엄 선포하려고 하는 거야. 북한하고 전쟁 일으켜서 또 계엄 선포할 겁니다. 한동훈을 잠시 속은 거야. 저놈은 지금. 지 체포 구금하려고 하는 놈한테 말이 돼요? 국민 여러분, 자, 내가 한동훈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의 미래를 놓고 도박을 하지 말라고. 법대로 하는 거야. 원칙대로. 그 꼼수 썼다가 나중에 저 계엄 선포하고 전쟁 선포하고 또 전쟁을 빌미로 비상계엄 선포하면 어떻게 할 거냐 국민들을. 그 자체가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국가의 미래와 장래를 놓고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한동훈아. 큰일 난다고. 네가 책임질 거야?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사기꾼이에요. 없을 것입니다. 없다고? 자, 계엄 선포 하루 전에 예산시장 방문해서 국민 여러분 저 믿으시죠? 이게 큰 소리 친 놈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뻔뻔하게 계엄 선포한 이 작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미쳤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임기를 포함해서 저의 모든 것은 국정 운영 방향 등 다 당에 일임하겠다. 한동훈한테 위임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제발 나 좀 살려줘. 한동훈이 받은 거죠. 뭘 믿고 국가의 미래의 장래를 윤석열 입 하나 믿고 맡겨?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 작자는 정상이 아니라고. 지금 극도의 흥분 상태고 판단 능력이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쳤다고 하잖아요. 미쳤다고. 광인이라고 하잖아. 광인. 그 작자한테 뭘 맡겨 뭘. 한동훈 메시지 보세요. 성공했어요. 이 권한을 이양받는데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제가 봐서는 쏘은 거야. 저놈이 언제든지 돌변해가지고 미친 짓을 할지 몰라요. 김건희가 얼마나 뒤에서 사각한대요.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여당의 대표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 위법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헌 위법 사태라고 인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왜 권력 나눠먹기 야합을 하냐고. 범죄자를 비호해? 처벌해야지.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섰던 것이고 나선 게 아니고 너 체포된다는 소식에 국회에 보내자고 도망 나왔잖아. 관련 군 관계자들을 직에서 배제하게 했던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등 거취를 당에 일임하게 해서 다시 제가 봐서는 이거 제거 당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제거 당할 거야. 어? 제거 당한다고. 보세요. 제거 당하고 당의 퇴진 약속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 지금 당장 하게 되면 내가 대통령 못 되잖아. 이재명이 대통령 되잖아. 이 얘기야. 이 친구 얘기는.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으니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의 최선인 방식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할 것입니다.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대통령이 직무 사실상 배제될 것이다. 네가 뭔데? 법상 모든 권한 대통령한테 있다고 이 미친 작자들아. 그 말을 믿어. 우리가 당과 협의하여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야당과도 충실히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이 얍삭한 추경호가 여태까지 모든 걸 다 주도했죠. 내란죄 공범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계엄 비상계엄 해제 못하도록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원총회 한다는 명분으로 4번이나 위치를 바꾸면서 의원들을 혼란하게 하고 투표를 못하게 했어요. 투표를 계엄 해제 투표를 못하도록 혼선을 주면서 계속 방해 공작을 한 작자. 오늘 윤석열 탄핵 추진하는데도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의원들을 거의 감금하다시피 의총을 계속 열면서 자기도 의총장에 가둬놨어요. 거의.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이 감금했는지 확인해달라고 국회의장한테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대표직을 사퇴합니다. 20억 공천 뇌물이 묻힙니까?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한 그 짓거리를 했어요. 만일에 이 계엄이 성공했다고 해보세요. 끔찍합니다. 이런 작자들이 대대로 해먹을 거야. 권력을 누리고 또 국회의원하고 고관 대작을 하고 총리도 하고 그걸 바라고 협조를 했던 거죠. 부역을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이런 작자들. 진짜 나쁜 인간들. 자, 이거 충격적인 그 기사인데요. 이 김용현 아마도 대통령하고 상의했겠죠. 전쟁을 기획했답니다. 일주일 전에 비상계엄 일주일 전에 12월 3일 일주일 전에 전쟁을 기획했대요. 실제로 실행하려고 하다가 김명수 합참의장이 반대해서 못했답니다. 이런데도 윤통을 믿어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에 남북 간의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북한 원점을 타격하라라고 지시했지만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했다라는 건데요. 합참은 이 주장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일주일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 오물풍선과 관련해 극도로 위험한 지시를 내렸다고 민주당 이기현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점을 타.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군 고위 관계자에게 제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점 타격은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휴전선 넘어 북한 지역을 공격하란 지시로 이럴 경우 북한군의 대응 공격으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합참의장은 김용현 장관의 지시에 반대했고 김 장관은 김 의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을 우려한 김명수 의장은 뜻을 꺾지 않았고 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마저 반대하자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쟁을 이미 계획했다니까 합참의 작전본부장까지 반대했다고 하잖아요. 합참의장하고 김명수가 질책을 했대. 김용현 이작자가 합참의장을 이 김명수 합참의장이 전쟁을 막은 거야.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죠. 김용현은 대통령과 상의했다고 봐야 되겠지. 원점 타격하라고 했으니까. 미쳐.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는 속고 있다고 봐요. 저작자도. 잠시 시간을 버는 거야. 언제 계엄을 또 선포할지 몰라요. 자, 국회의사당 옥상으로 헬기를 투입할 수 있어요. 또. 지금 특전사, 수방사 지금 반대하지만은 지가 전국 군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최대한 찾아가지고 또 어떻게 한 500명이면 간단하니까 국회의사당만 장악해버리면 끝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불안해 죽겠다고. 불안하다고. 오죽하면 벌써 임시회를 또 공고해놨어요. 민주당에서. 안 된다. 공백이 있으면 또 탄핵안 또 3일 후에 또 표결한답니다. 이 대한민국을 혼돈의 역사 속으로 혼돈 속으로 몰고 하는 게 누구예요? 윤석열, 그의 부역자 추경호, 한동훈이 오늘 야합했죠. 지 대통령 될 욕심에 그렇게 한 거야. 이 100만 명의 국민들이 안 보이냐고.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를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니까 윤석열 탄핵하면 안 돼요. 그렇게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한동훈의 스탠스가 그거라니까. 결과를 보세요. 지금 하지 말고 질서 있는 퇴진해놓고 내가 입지가 설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래 내가 대통령 해야 됩니다. 쫌팽이형 쫌팽이. 무서워서 국회로 숨은 놈, 도망 나온 놈이 누구예요? 한동훈. 지 체포하려고 지 사무실에 10여 명의 계엄군들이 들이닥치고 숨어 있었잖아요. 한동훈 관계자가 문 열자마자 막 잡으러 뛰쳐가는 영상이 있잖아요. 국회도 숨었잖아. 박주민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숨겨줘서요. 한동훈. 딴 데 가면 체포당하니까. 그날 12월 3일 날. 그리고 나서는 뻔뻔하게 또 야합해서 만나고 권력을 탐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탐나? 국민과 이 국가는 안중에도 없는 작자입니다. 한동훈. 얼마나 비겁합니까? 비겁하지.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여당의 대표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 위법 사태였습니다. 오늘부로 해산해야 됩니다. 위헌 정당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내란죄 수괴범들 100만 명의 국민들이 에워싸고 국회의사당을 에워싸고 간절히 탄핵을 외쳤건만 국민의 손을 잡지 않고 내란 수괴범을 손을 잡은 한동훈은 당장 사퇴하고 내란죄 공범들 추경호 이 한동훈 당장 수사해야 되고 한동훈 특검도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도 미친 작자들입니다. 이것들. 그리고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